안녕하세요. OECD 교육재정조사 국공립대 및 공립학교 담당자 연수 제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국제교육통계팀의 이은지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조사 지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앞에 보이시는 대로 먼저 OECD 교육재정조사의 기본적인 지침, 그리고 재원별과 성질별 조사서로 나누어서 각각의 세부 지침을 살펴보시겠습니다. OECD 교육재정조사의 전반적인 지침을 보시겠습니다. OECD에서 요청하는 교육재정조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의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로 재원별 조사서라고 부르는 재정 1 조사서는 교육비 지출을 교육 단계와 재원과 집행 형태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사서는 성질별 조사서로 불리고 교육비 지출을 교육 단계, 설립 유형, 그리고 지출의 유형별로 구분합니다. 세부적인 구분을 자세히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선 OECD에서 정의하는 교육비란 무엇인가를 보면요. 우선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수행되는 형식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비용으로서 자금의 출처에 관계없이 포함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라면 교육 핵심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이 아니라 부가 서비스, R&D 등 주변적인 지출에 대한 비용도 모두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출이 교육비로 포함되는지를 설명드리자면 교육 핵심 재화와 서비스로는 크게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비용, 교육 행정에 대한 지출, 자본비와 임대료 등이 포함됩니다. 학생 교육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대학병원이나 산학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훈련 비용들도 교육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에 직접 관련된 비용 외에도 대학에서 수행되는 R&D 비용, 교육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비용을 R&D로 구분하여 교육비 범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나 식당과 같은 학생 복지 지출, 박물관이나 문화 프로그램과 같이 대학에서 일반 대중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지출도 부가 서비스로 교육비에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일부 금액은 교육기관에서 지출되더라도 제외 처리하도록 정의되어 있는데요. 사교육과 같이 공교육 범위 외의 지출, 교육과 관계없는 대학병원의 지출, 대출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액, 자산의 감가상각과 자본의 평가손익과 같은 비현금성 지출, 교육기관 외에서의 R&D 지출과 같은 금액은 조사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의된 교육비를 재원별 조사서에 어떻게 구분하여 입력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저희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재원별 교육비를 2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큰 구분은 재원의 출처가 어디냐를 기준으로 정부, 민간, 해외 재원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이후에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집행되느냐를 기준으로 교육기관에 직접 쓰이는 지출과 학교가 직접 쓰지 않고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하는 식으로 민간에 이전하는 지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기본적으로 재원별 조사서를 세입결산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지만 이 소분류 부분의 구분을 위해서 세출결산 자료의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구분을 간략하게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조사표도 이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크게 재원 출처별로 구분을 하고 이렇게 출처별로 구분된 금액을 대학에 직접 쓰이는지 민간에 이전하는지에 따라 다시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란색으로 쓰인 금액은요,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돈에 대해서 해당 유형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입력하는 항목이고요. 해외 재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나누어서 구분을 해 두었는데 뒤에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별 조사서의 항목별로 지침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먼저 중앙정부 보조금은 중앙정부에서 대학에 지원한 금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련기관이나 산하기관을 통해 지원한 금액도 모두 중앙정부 재원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해당하는 예시로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국고보조금이나 국립대학 기본경비와 기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사업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러한 금액 가운데에서 자산 취득에 대한 지출들은 위 금액 중 자본경비 항목에서 한 번 더 입력을 해주시게 됩니다. 이 항목은 세출 결산 과목을 활용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단기적인 임차료나 유지비 같은 금액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부가 서비스, R&D 금액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보조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해당 금액을 별도 구분하여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들도 마찬가지로 세출 결산 과목으로 금액을 확인하여서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통합, 급식, 기숙사나 대중 서비스 관련 금액은 부가 서비스로, 연구개발 관련 비용은 R&D로 포함하시게 됩니다. 이제 민간에 대한 이전금 항목인데요. 이 항목은 우선 학생에 대한 지원과 기타 민간에 대한 이전으로 구분이 되고, 학생 지원은 또 등록금성 장학금과 등록금이 아닌 보조금성 장학금으로 나뉩니다. 등록금성 장학금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장학금 금액을 의미하고 있고요. 근로장학금과 같이 대가성 장학금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단, 회계에서 장학금으로 지출 처리가 되지 않고 감면 혹은 면제가 되거나 수업료로 바로 세입 처리되는 금액은 장학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등록금성 장학금의 예시로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장학금, 성적 장학금, 근로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보조금성 장학금 항목에는 급식, 기숙사, 의료비, 해외 유학비 지원과 같이 등록금 외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금액들이 포함되고요. 생활비 지원 금액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학자금 대출은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학자금 대출 지원금을 조사하는데요. 대학이나 학교에서 실제로 집행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기타 민간 이전금의 경우 대학 조사에서는 주로 산학협력단 회계에서 나타나는데요. 대학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기업이나 민간으로 이전시킨 금액을 의미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아서 민간으로 이전시킨 금액으로 민간 재원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광역자치단체 보조금 항목은 앞서 설명드린 중앙정부 재원 조사 항목과 기본적인 구성이 모두 동일하고, 다만 재원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온 금액을 입력해 주시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전체 보조금 아래에 자본적 경비와 광역자치재원으로 지출된 부가서비스, 연구개발비를 조사하고 있고요. 광역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원된 학생에 대한 등록금성 장학금, 보조금성 장학금, 학자금 대출, 기타 민간 이전금 항목 또한 중앙정부 재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광역재원과 동일한 구분으로 기초자치단체 재원도 조사되고 있는데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기관에 지원한 금액은 기초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입력되며, 이 보조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본적 경비, 기초자치재원으로 지출된 부가서비스, 연구개발비가 추가적으로 조사됩니다. 등록금성 장학금과 보조금성 장학금, 학자금 대출과 기타 민간 이전금 역시 광역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여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재원 항목입니다. 민간재원은 크게 가계재원과 기타 민간재원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세입결산 총액에서 정부 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민간이 부담한 공교육비를 의미합니다. 이 중 가계재원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나 그 외 각종 비용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보시면 대학 회계에서는 대표적으로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 사용료와 같은 항목들이 있고, 산학협력단 회계에서는 학생이 부담하는 실험 실습비를 들 수 있습니다. 기숙사 회계에 학생이 납부하는 입사비, 관리비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 재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가계재원 항목 중에서 기숙사 사용료와 같이 부가 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별도로 구분하여 한 번 더 조사하게 됩니다. 다음은 기타 민간 재원입니다. 기업이나 각종 단체, 개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이 부분은 사실 정부와 학생, 학부모가 아닌 나머지 모든 재원을 포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산 수입이나 대학의 자체 수입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포함된 금액 가운데에서 기업이 지원한 금액은 또 별도 항목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교 지원금에 포함된 기타 민간 주체가 부담한 부가서비스와 연구개발비 항목도 별도로 한 번 더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타 민간 재원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정부 재원과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지원금을 조사를 하는데요. 기타 민간 재원으로 학생에게 보조되는 수업료 보조 성격의 장학금액에 대해서 등록금성 장학금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등록금에 대한 지원이 아닌 학생의 생활비, 복지비, 해외 유학비와 같은 보조금은 기타 민간 재원의 보조금성 장학금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기타 민간이 지원한 학자금 대출 항목도 조사하고 있는데요. 정부 재원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자 대여금 지급을 대학이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이나 학교 대상 조사에서는 거의 해당 금액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재원 항목인데요. 국제기구나 외국 기업과 같이 해외에서 대학에 납부하는 각종 지원금이나 R&D 비용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국내 대학 회계에서는 별도 회계 과목으로 명확한 구분이 되지 않아서 저희 조사서상으로는 다른 재원과 별도로 구분하여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사서인 성질별 조사서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질별 조사서는 국내 회계 기준으로는 세출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이 됩니다. 크게 전체 지출을 인건비와 인건비 외 경상비, 자본적 지출로 구분을 하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던 재원별 조사서와 총액이 다를 경우에 조정을 위한 조정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 항목들 중에 인건비에 한해서는 보수와 퇴직충당금, 기타 보상금의 소분류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사표로 보시면 이와 같은 구성이고요. 재원별 조사서에서와 같이 전체 지출에 포함된 부가 서비스와 R&D 항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설명드릴 기타 비용 산정 자료에 별도로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조사 항목별로 자세히 보시면 인건비는 교원과 비교원으로 구분됩니다. 교원 인건비 항목은 수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을 가르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성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되며 비정규직이더라도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교원 인건비로 포함이 되고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 정규직이더라도 비교원 인건비로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 총장이나 부총장의 인건비는 비교원으로, 계약제 교수나 시간 강사는 교원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인건비 항목은 세 가지 하위 항목으로 구분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수 항목입니다. 매월 일정액으로 나가는 급여나 수당, 상여금이 포함이 되고요. 인건비 중 퇴직충당금이나 기타 보상금 성격이 아닌 임금성 금액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는 퇴직충당금 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에는 재직 중인 교직원에 대한 퇴직충당 금액, 퇴직금 지출, 연금 부담 금액들이 포함이 됩니다. 연금의 경우 부담금을 포함하며 이미 퇴직한 교원에 대한 연금 지급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타 보상금 항목인데요. 이 항목은 기본적인 임금 외에 교직원 복지를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복리후생비, 건강보험이나 산재보험 등의 연금을 제외한 4대 보험 부담금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비교원 인건비의 경우에는 교원과는 반대로 학생을 가르치지 않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의미합니다. 수업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연구 목적이나 기타 수업 외 업무를 위한 인력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모두 비교원 인건비로 포함됩니다. 비교원 인건비도 보수와 퇴직충당금, 기타 보상금의 세 가지 분류로 구분되는데요. 이 세 가지 소분류에 대한 구분은 교원 인건비와 동일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인건비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경상 지출은 모두 인건비 외 경상비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 중 교직원 인건비, 자본적 지출, 조정치나 기타 제외 항목들을 모두 제외하고 나머지 세출액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본적 지출 항목은 경상 지출이 아닌 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지출한 경비로 대표적으로 건설비, 시설비와 같이 1년 이상의 자산을 형성하기 위한 지출들이 포함됩니다. 재원별 조사서에서도 자본비가 조사되는데요. 재원별 조사서에서 정보재원에 해당하는 자본비만 조사하고 있으므로 양 조사서의 자본비 합계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인건비와 인건비 외 경상비, 자본적 지출을 모두 합한 금액이 전체 성질별 조사서 교육비가 됩니다. 이 금액 중에서 부가서비스와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금액들은 기타 비용 산정 자료로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 기준으로 입력하는 재원별 조사서와 세출 기준으로 입력하는 성질별 조사서의 총계를 맞춰주기 위한 조정치 항목이 있습니다. 주로 당해 세입 중 당해 연도에 지출되지 않고 차년도로 넘어가는 명시, 사고, 계속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 기금성 적립금액과 같은 금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조정치까지 입력이 되면 재원별, 성질별 조사서가 완성이 됩니다. 이상으로 2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실제 OECD 조사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